자, 일단은 물질의 특성이라는 단원이고요. 물질의 특성. 우리가 여기 지금 오른쪽에 보는 아까 여러분들이 열심히 필기해 주셨던 물질이 있다, 그지? 1번, 2번, 3번, 4번 이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룰 거야. 이들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요거 그대로 놔두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책상을 만들 거야. 어떤 재료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생각나는 재료 있으세요? 나무 또는 뭐 플라스틱이라든가 또 뭐가 있을까? 책상. 여러분들 집에 들어가 있는 책상 재료 뭐 있어? 어때? 지우는 집에 사용하고 있는 책상 재료 기억나는 거 있니? 철! 좋습니다. 철 들어갈 거고요. 또 아마 뭐 플라스틱 고무 아니면 뭐 최첨단 책상 쓰는 사람은 없으세요? 우리 집 책상은 진짜 특이한데 하면서 그런 거 없니? 형상 기억 합금이라든가. 미안합니다. 헛소리 할 건 헛소리인데 사실. 이제 형상 기억 합금은 이런 거야. 여러분들이 막 꾸겨 책상에 막 꾸겨 뭐 힘이 세다 가정하고 꾸겨잖아. 꾸겨놓고 어디 챙겨놔. 근데 그거를 특정 온도에다가 딱 갖다 놓으면 걔가 원래 모습으로 돌아와요. 이걸 우리가 형상 기억 합금이라고 해요. 특정 온도에서 자기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애들이 있어. 하여튼 뭐 그런 거는 일단 뭐 지금 당장 중요한 내용은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때 여러 가지 물질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이 물질들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중에 첫 번째로 얘기를 할 거는 이 물질 중에서도 구성 입자 말고 앞으로 쭉 당겨주시면 10페이지죠 아마? 아니네 8페이지네. 미안합니다.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나오는 게 이제 어떤 내용일까요? 특성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특성하기 전에 한 가지 먼저 하고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좀 해드릴게요. 우리는 물질을 표현하는 방법이 있는데 첫 번째가 순물질이야. 순물질. 여러분 혹시 순물질이 뭔지 아니? 순물질. 순물질. 물질의 종류가 뭐다? 한 가지네. 한 가지 물질로 이루어진 물질들을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지. 여러분들 물, 소금, 철, 플라스틱 방금 얘기했던 것들 전부 다 물질이다, 그죠? 근데 봐봐. 소금, 물은 한 가지 물질이야? 두 가지 물질이야? 두 가지가 섞였다, 그지? 이런 애들을 우리가 앞으로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할 거야. 다시 한 번 더 혼합물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얘는 두 가지 이상의 물질이 있어야 혼합물이라 불러줘요. 설탕물. 아니면 여러분들 오늘 식사 혹시 뭐 했어요? 점심에? 치킨이 나왔어요. 또 다 같은 학교구나. 다 똑같은 음식 먹고 왔구나. 유부? 유부구이? 국? 아, 유부 올라가 있는 그 국. 아, 그 약간 노란색이라 해야 되나? 베이지색이라고 해야 되나? 그 국 얘기하는 거지. 국 나왔고요. 또 치킨하고 밥은 비빔밥 나왔고. 얘들 다 순물질일까? 혼합물일까? 다 혼합물입니다. 아시겠죠? 순수한 한 가지 물질로만 이루어져 있는 물들은 우리가 순물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소금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순물질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통 겪는 거의 대다수는 무엇일 것이다? 혼합물일 겁니다. 자, 순물질 같은 경우도 이제 우리가 원소에 대해서 배웠으니까 두 가지를 좀 추가를 해드릴 거예요. 두 가지를. 뭐냐? 첫 번째, 원소,
물질. 여기서 홑은요, 단위를 의미합니다. 원래 혹시 홀어머니라는 표현 들어본 적 있어요? 홀어머니. 홀어머니가 이제 어머니만 있을 때, 홀아버지도 마찬가지, 아버지만 있을 때, 뭐 돌아가시거나, 혹은 뭐 요새는 이제 세상이 워낙 자유로우니까, 그죠?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을 수 있다, 그죠? 그지? 그래서 뭐 이혼을 한다든가 했을 때 혼자 남으면 우리가 홀어머니, 홀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죠? 그거를 이제 조금 더 편하게 부르면 뭐, 호라비, 이렇게 막 부른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막 호라비 냄새, 이런 얘기를 막 한단 말이야. 근데,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때의 이 홀자가 원래 홑이에요, 홑. 근데 홑어머니 발음이 어려우니까 홀어머니가 된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래서 홑이 단일의 의미입니다. 단일. 그래서 한 가지 원소로 이루어진 애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는 것처럼 헬륨, 네론, 아르곤도 홑원소 물질입니다. 근데 이온 결합 물질은 안 되겠지만 여기 있는 이 금속이나 비금속 성분의 공유 결합 물질, 금속 결합 물질은 홑원소 물질들이 가능해요. 왜? O2, N2, H2 전부 다 한 종류의 원소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지? 그럼 얘들은 홑원소 물질. 두 번째, 화합물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얘는 두 가지 이상의 원소가 소비되면 되겠습니다.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혼합물. 혼합물 같은 경우는요, 뒤에서 나오는 내용들과 이제 연계되는 내용인데, 자, 물질이 두 가지 이상인데요. 얘는 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불균일 혼합물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균일 혼합물과 불균일 혼합물이 있어요. 알겠지?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얘기하는 균일 혼합물은 무엇이고 불균일 혼합물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균일은 이런 거야. 고르게 섞여 있으면 돼. 고르게. 고르게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봐봐. 여러분들 혹시 여기 있는 이 공기 있죠? 공기는 순물질일까? 아니면 혼합물일까? 어때요? 혼합물입니다. 왜? 산소도 있죠. 이산화탄소도 있죠. 질소도 있거든요. 아르곤도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근데 봐봐. 여러분들 혹시 숨 쉴 때 산소 찾아 숨 쉬십니까? 하면서 찾아가요? 안 찾아가잖아. 왜? 내가 어디서 숨을 쉬든지 간에 숨을 쉬는 이 위치와 상관없이 산소는 골고루 다 퍼져 있어요. 골고루 퍼져 있습니다. 알겠지? 골고루 퍼져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균일은요, 고르게 퍼져 있어서 섞여 있는, 고르게 섞인 혼합물을 얘기해요. 자, 예를 들면 소금물 있죠? 소금물 충분히 다 섞고 난 다음에 섞다 난 건 다르지 않습니다. 알겠지? 충분히 섞었을 때 어디를 먹든 다 똑같이 짜요? 아니면 어디는 짜고 어디는 싱거워요? 다 골고루 짜죠. 한번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오늘 비빔밥 먹을 때 간장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넣었죠? 그치? 넣었는데 섞다 말았으면 어딘 짜고 어딘 싱겁겠지? 그건 따지면 불균일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골고루 다 섞고 나면 간장이 다 퍼져 안 퍼져? 잘 퍼지죠? 그 상태는 우리가 뭐라고 할 거야? 균일이라고 얘기를 하면 돼. 불균일은 고르지 않게 섞인 혼합물을 불균일이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균일일까 불균일일까? 우리는 불균일입니다. 고르려면 무늬가 없이 일정해요. 알겠지? 무늬가 없이 아예 일정합니다. 일정. 알겠죠? 무늬가 없이 일정해야 돼요. 좀 생각해봐. 여러분들 지나가다 보면 돌 있죠, 돌, 암석. 무늬 있어요, 없어요? 규칙적이야, 불규칙적이야? 뭐 불규칙적인 게 대부분이다, 그지? 조금이라도 어떻게든 다르다고? 다 불균일이야. 알겠지? 여러분들 흙탕물 있죠? 흙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아요, 안 가라앉아요? 가라앉죠? 그지? 그러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점점 불균일로 바뀐다는 얘기잖아? 그런 애들은 불균일이야. 다시 한번 더. 물에다가 간장을 타면요, 간장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골고루 퍼져요. 점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르게 되죠.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시면 돼요. 다 섞이기 전은요, 불균일이긴 한데 우리가 그 부분을 언급하진 않아요. 방향성을 해석을 할 거거든. 아시겠지?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늘 이따가 집에 가서 어머니가 된장찌개를 해주신대. 이 된장찌개는 균일일까 불균일일까? 불균일이야.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그 된장을 다 갈아. 어떻게든 다 갈아. 완전 고운 가루로 만들어. 그리고 뒤적뒤적 다 섞어. 그럼 뭐야? 균일이 될 수도 있어. 따진다면. 물론 불균일이긴 하지만 느낌은, 방향성은 얼마나 얘들이 다 쪼개져서 고르게 퍼져 있느냐의 싸움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순물질과 혼합물에 대한 호던소물질과 화합물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들이 뒤에 4단원을 배우고 넘어야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래서 요게 책에는 안 나와 있어. 요거 지금 얼른 좀 필기 좀 해주세요. 책에다가 혹은 노트에다가 필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질의 특성을 다루기 전에 물질에 대한 이야기부터 하고 들어갈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특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특성. 자,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특성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양에 따라 변하지 않는 고유한 성질을 얘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 여러분들 종이 한 장과 두 장은 색깔이 달라요, 안 달라요? 안 달라진다, 그죠? 10장이 돼도 안 달라진다, 그지? 무게는 달라질까, 안 달라질까? 달라지죠? 그러면 무게는 특성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질량은 특성일까, 아닐까? 아니에요. 근데 색깔은 특성입니다. 양에 따라 변하지 않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양과 무관하게 성질이 바뀌지 않는 이 성질들을 우리가 특성이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를 들어 우리가 이거를 보통 흔히 얘기하는 그 사람의 이제 특성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누군가의 특성, 바뀔 수 없는 특성. 알겠지? 별 사고가 없다면 바뀌지 않는 성질들을 얘기해 주시면 되겠고요. 예시 같은 경우는 뭐가 있습니까? 맛, 향, 색 모두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밀도 특성이고요. 끓는 점, 녹는 점, 어는 점 특성입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할 용해도 특성입니다. 알겠지?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요 내용들이 전부 다 특성이야.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나게 많긴 하지만 기본적인 특성들부터 먼저 얘기를 하겠습니다. 맛 특성입니다. 향 특성입니다. 색깔 특성입니다. 여러분들 음식물 시간 지나면 맛 달라지죠? 그러면 음식물이 유지된 걸까 바뀐 걸까? 바뀐 거야. 썩거나 변화가 일어난 거야. 변성이 일어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기는 맛과 향과 색깔 같은 경우는 물질의 기본 특성이라고 얘기해도 괜찮아요. 겉보기 성질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겉보기 성질, 이 겉보기 성질, 겉으로 보이는 모습들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그럼 쌤, 제가 보니까 이런 게 있던데요. 여러분들 빨간색 잉크하고 파란색 잉크하고 물에다가 타면 물 색깔은 무슨 색깔이 되죠? 보라색이 된다, 그지? 맞니? 그러면 잉크가 보라색으로 바뀐 걸까? 아니야. 잉크 안에는 여전히 빨간색 잉크랑 파란색 잉크가 들어있는데 인간의 눈은 분해능이라는 능력이 있어.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는 시력이야. 멀리서 보면요. 이 점이 몇 개로 보일까? 한 개로 보여요. 쌤 지금 2개 찍었거든요. 이진이 혹시 점 한 개로 보이니? 2개로 보이니? 2개로 보여? 눈이 좋구나. 지우는? 하나로 보여? 눈이 나쁘구나.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분해능이 이 작은 걸 얼마나 분해시키느냐와 관련이 있는 거야. 근데 사실 잉크 입자의 크기가 어마무시하게 작을 거기 때문에 인간의 분해능으로는 그 잉크를 하나하나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겠지. 그래서 빨간색 잉크랑 파란색 잉크랑 섞여서 보라색으로 보이는 겁니다. 그럼 실제로 색깔이 바뀐 거야? 아니야. 이게 혼합물에서의 특징이야. 순물질은요, 이 고유한 성질들을 그대로 다 볼 수 있어요. 그대로. 근데 혼합물은요, 특성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 여러 특성이 섞여서 나타나. 다시 한 번 더, 여러 특성이 섞여서 나타난다고. 혼합물에서는. 다시 한 번 더, 혼합물에서는 여러 특성이 섞여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문제, 혼합물의 특성은 바뀐다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안 돼. 합쳐져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특성이 사라져 안 사라져? 안 사라져. 알겠지? 그래서 재밌는 게 뭐냐면 소금물은 낮은 온도에서 끓을까? 높은 온도에서 끓을까? 아마 요리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쉽게 알 텐데. 그렇지, 너 요리 좀 하는구나. 소금물은 높은 온도에서 끓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이 계란을 삶을 때, 달걀을 삶을 때 소금물에 집어넣으면 이 100도의 물보다 더 높은 온도의 물이 될 거기 때문에 빨리 익어요. 열이 더 많이 가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 포인트는 이거야. 끓는다가 열을 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물의 온도가 열을 가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90도에서도 물이 끓을 수 있음을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90도에 물이 끓으면 끓었다, 그지? 열을 많이 가한 거야? 안 가한 거야. 90도밖에 열을 못 가한다고. 다시 한번 더, 90도에 물이 끓으면 물의 온도가 90도가 한계이기 때문에 90도의 열밖에 못 줘요. 근데 만약에 110도에서 끓잖아요? 물론 110도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 근데 열 자체는 110도의 물이 훨씬 더 많은 열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생각해봐. 야, 30도에 물이 끓어버리면 그 물은 뜨거워, 차가워? 별로 안 뜨겁죠? 미지근하겠지, 우리 입장에서는. 그럼 걔는 열을 많이 가할까, 안 가할까? 안 가한다고. 앞으로 열을 가하는 건 온도지 끓는 거랑 상관없다.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현생에서는 100도에서 끓을 거 아니야, 그지? 뜨거운 거야. 근데 잘 들어. 물은 30도에서도 끓을 수 있어. 신기하지? 근데 실제로 끓을 수 있어. 아시겠죠? 쌤한테도 한 3m의 높이만 있으면 충분히 증명시킬 수 있어요. 알겠죠? 3m. 3m라고 얘기를 하면 사실 쉬워. 여기 이 문 열면 여기가 높이 3층이거든? 밑에서 호수 쭉 끌어올리면요. 물 끓는 거 보여줄 수 있어요. 10m, 여기 한 10m가 안 될 거란 말이야. 한 8m 정도밖에 안 될 거거든. 근데 물 보글보글보글 끓게 만들 수 있어. 진짜야. 신기하지? 근데 그게 가능하다고. 이 현상에 대한 이해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다 얘기할 수 있어. 근데 중학교 2학년에서는요. 현상에 대한 이해 자체를 요구하진 않아요.
그냥 암기로도 충분히 문제를 풀 수 있는 포인트예요. 근데 그래도 쌤 입장에서는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 부분들은 언급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오는 특성이 뭐냐? 밀도입니다. 밀도. 책에 보시면 밀도 나와 있을 거거든? 생각보다 단순하다. 근데 밀도를 하기 전에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알고 넘어갈 거야. 질량과 부피. 자, 여러분들 질량은 무엇으로 결정되죠? 이 재밌다. 되게 재밌는 거다. 지금부터 잘 들어. 여러분들 원자의 종류와 수로 결정된다. 알겠지? 원자의 종류와 수로 결정됩니다. 필요한 것만 여러분들은 끄집어 가시면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이요 대단해가지고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을 구했어요. 수소 원자 한 개의 질량 얼마게? 한 개입니다. 한 개. 한 개예요. 한 개 질량이고요. 얘의 질량은 얼마입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1, 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개에 한 167 정도의 그램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100조, 1000조, 경, 10경, 100경, 1000경, 해, 10해, 100개, 1000해. 해단 뭐니? 자야. 그러면 자, 10자, 100자. 근에 167g 정도입니다. 한 개. 한 개. 수소 원자 한 개 질량. 아시겠죠? 참고로 수소 원자 한 개는요, 이 지름이 1억분의 1cm입니다. (1cm를) 1억 등분하시면요, 수소 원자 한 개 질량이 나와요. 알겠지? 다시 한 번 더. 요 어마무시하게 작은 애가 가지고 있는 질량이 이렇다고. 질량을 구했어. 그럼 얘가 몇 개 모이면 이런 표현을 하는 거야. 아시겠지? 몇 개 모이면 몇 그램입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아시겠죠? 재밌는 거 하나 알려줄까? 얘가 몇 개 모이면 6.02 곱하기 10의 23 제곱개가 모이면 1g이랍니다. 어디서 많이 벗어내다, 그지? 계속 보여드릴 거야. 탄소도 있어요. 산소 말고 탄소로 할까? 탄소로 합시다. 탄소 원자 한 개는요, 23개 적으시면 됩니다. 공 23개. 알겠지? 공 23개분의 199g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여기다가 똑같은 개수를 곱하잖아요. 12g이 됩니다. 알겠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미 다 무언가 규칙성을 다 구해놨어요. 그래서 이 숫자가 더럽게 중요해요. 나중에 정말 많이 엄청나게 중요해져요.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지금 보셔야 되는 건 뭐냐? 원자의 종류와 수에 따라 질량이 결정된다는 점. 그럼 생각을 해봐. 이 원자의 종류와 수가 달에 간다고 바뀔까? 안 바뀌어. 우리 집에 간다고 바뀔까? 여러분들 집에 간다고 바뀔까? 안 바뀌어. 질량은 특정 장소나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아. 알겠지? 그래서 입자의 종류와 수기 때문에 이 입자는 사라지거나 생겨나지 않다 보니까 그대로 간다. 근데 부피는 무엇에 의해서 결정될까? 부피는 두 가지야, 두 가지. 첫 번째, 입자 크기와 입자 운동. 얼마나 큰 애가 얼마나 많이 움직이느냐가 결정하는 포인트인 거야. 아시겠죠? 근데 참 재밌는 건 입자 운동이 너무 빠르잖아요? 그러면 입자 크기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치 뭐처럼, 자, 생각을 해봐. 여러분들 KTX를 타고
서울로 가나, 차를 타고 서울로 가나,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가나, 이동한 거리는 다 같아 달라. 다 똑같죠? 덩치가 크다고 해서 더 이동하는 게 아니잖아. 맞니? 그런 것처럼 기체가 되면요, 입자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더, 기체일 때는 입자 크기가 중요하지 않아. 왜? 입자 운동이 너무 활발해서. 알겠지? 그런 생각을 해봐. 만약에 똑같은 환경에 비행기 2대를 준비하고 2개를 동시에 출발시킵니다. 이동거리가 같겠죠? 그지?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를 할 건 밀도에 대한 개념이에요. 밀도. 밀도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냐? 그냥 쉬워요. 부피당 질량이에요. 그지? 부피당 질량입니다. 초등학교 때 많이 했죠? 그지? A의 B. 그죠? B분의 A. 이런 것도 많이 했잖아. 그지? 부피분의 질량을 밀도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단위는 밀리리터에 그램을 많이 쓸 거기 때문에 기본 단위는 그램 퍼 밀리리터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밀도예요. 근데 잘 봐봐. 여러분들 만약에 물을 준비해. 이 두 질량은 같을까 다를까? 똑같습니다. 왜? 물의 식을 보시면요. 얘가 H, 얘가 H, 얘가 O거든. 얘가 H, 얘가 H, 얘가 O거든. 똑같아 달라. 똑같지? 맞니? 그래서 똑같은 물질을 준비하면 질량이 동일해요. 근데 만약에 부피와 온도가 같잖아? 부피와 온도가 같으면 입자 운동이 같아지거든요. 미안, 온도와 압력이다. 잘못 얘기했네. 온도와 압력이 같으면 입자 운동이 같아지거든요. 알겠지? 왜? 여러분들 보일샤를 법칙했잖아. 열을 가했더니 똑같이 움직이기로 했지? 그지? 그게 부피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이 밀도는요, 온도와 압력이 일정하면 밀도는 변화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왜? 아니 생각을 해봐. 물 분자 하나가 이만큼의 공간을 차지한대. 얘도 그럼 이만큼 똑같은 부피를 차지할 거 아니야, 그지? 맞니? 그럼 봐봐. 한 개 부피분의 한 개 질량이나 두 개 부피분의 두 개 질량이나 같겠어, 다르겠어? 똑같아. 그래서 같은 물질끼리는 밀도가 똑같아. 이때 밀도의 기준은 누구일까? 물이다잉. 다시 한 번 더. 밀도의 기준은 뭐라고? 물입니다. 그래서 물은 1g per 밀리리터가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근데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불력 기억납니까? 중력 기억납니까? 그지?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을 거란 말이야. 밀도가 크면 가라앉아요. 밀도가 작으면 떠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 그게 이번에 나와. 밑에 보시면 컵 속에 지금 여러 가지 물체들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십니까? 컵 속에. 보이세요? 그래프 밑에. 8페이지 그래프 밑에 있을 거란 말이야. 그게 의미하는 게 뭘까? 컵 속에 있는 물질들 의미하는 것. 우리가 지금 내용에 보이는 것처럼 밀도가 큰 애들은 가라앉아요. 밀도가 작은 애들은 떠요. 이해돼? 그럼 생각을 해보자. 여러분들 물에 떠요, 가라앉아요? 물에 떠, 가라앉아? 떠요. 뭐 완벽하게 막 이쁘게 많이 안 뜨는 거지. 여러분들이 약 80%의 부피만 잠기면요 뜬다는 얘기거든. 알겠지? 다시 한번 더. 여러분들 몸 같은 경우는요 80%가 잠기고 나머지가 뜬다는 얘기거든. 그럼 우리의 밀도는 어떻다? 물보다 작다.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잠수부가 물속에 들어가고 싶을 때 뭘 차요? 납덩어리를 큰 걸 차고 들어가는 거야. 왜? 아니면 못 가라앉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얘기는 이제 밀도의 기준이 물이 되겠고요. 밀도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 밀도 같은 경우는요, 양에 따라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특성입니다. 양에 따라서 변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조건에 의해서는 바뀌어도 돼. 첫 번째. 일반적으로 고체의 밀도가 액체의 밀도보다 크고요. 그 다음에 기체의 밀도보다 액체의 밀도가 훨씬 큽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유일한 예외입니다. 누굴까?
액체의 물이 유일하게 이 얼음, 고체의 밀도보다 큽니다. 이 예외는 그냥 외워주시면 돼요. 유일한 예외다. 알겠지? 두 번째. 자, 온도가 높아질수록 부피가 증가해, 감소해? 입자 운동이 활발해지면 차지하는 공간이 넓어질까, 좁아질까? 넓어져요. 내가 많이 움직이면 내가 차지하는 공간의 크기가 커져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밀도는 감소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열기구를 타고 세상 여행을 가고 싶어요. 세계로 떠나겠습니다. 세계 여행을 한번 떠나볼까? 열기구를 타고. 그럼 열기구가 떠야 돼, 가라앉아야 돼? 떠야겠다, 그죠? 그럼 열기구를 가열해야 돼, 냉각해야 돼? 가열해야 밀도가 작아지고 밀도가 작아야 뜬단 말이야. 알겠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기체일 때만입니다. 기체. 기체의 경우 압력이 클수록 밀도는 어떻게 된다? 밀도가 증가합니다. 왜 그럴까? 기체는 누르면 부피가 작아지거든. 그러면 부피분의 질량이 커집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 네 번째, 유체 속에서 여러분 혹시 유체가 뭔지 아십니까? 그렇지. 기체나 액체 같이 흐를 수 있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야. 유체 속에서 밀도가 큰 물질은 가라앉습니다. 알겠지? 다시 한번 더 가라앉아요. 유체 속에서 가라앉을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기 중에서 뜰 수 있어, 없어? 없어. 우린 순수한 우리 몸으로 뜰 수가 없어. 왜? 우리는 공기보다 밀도가 훨씬 크기 때문에 가라앉는 거야. 아시겠죠? 이해되니? 이렇게 보시면 돼. 그래서 우리는 밀도가 큰 애들이 쉽게 가라앉아. 가라앉는다. 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 다시 한번 더. 유체 속에서 밀도가 큰 물질이 가라앉는다더라.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관계성을 해석해 주시면 돼요.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양은 크게 상관없습니다. 한 개가 있든 두 개가 있든. 예를 들어 80ml 분의 80g이든 2L 분의 2kg이든 같은 거야. 쌤, 왜 같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g은 1000g이 1kg이고요. 리터는 1000ml가 1리터거든요. 2리터면 2000ml, 2kg이면 2000g. 2000분의 2000이나 2분의 2나 똑같은 거야. 알겠지? 그래서 얘들이 같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혹시 밀리리터랑 세제곱센티미터랑 관계 아세요? 밀리리터가 세제곱센티미터와 같죠? 알겠지? 둘이 같은 단위다. 똑같은 거다. 알겠죠? 똑같은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우리 오른쪽에 문제 지금 얼른 한번 정답 풀어보겠습니다.
자, 2분 뒤에 정답 같이 확인할 테니까 얼른 한번 풀어보세요. 자, 정답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부터 같이 한번 찾아볼까? 자, 1번에 자, 물질의 특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1번, 물질의 종류에 따라 다르죠? 그지? 다릅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동그라미. 그래서 물질마다 각자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돼. 다음 두 번째, 물질의 특성을 이용하면 물질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왜? 색깔이라든가 맛이라든가 향이라든가 구분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구분을 할 수 있다. 100% 가능한 건 아닙니다. 모두 하는 건 아닌데 대다수 어쨌든 구분을 할 때 어떤 특성이든 이용을 하면 된다. 절대 농도나 양 같은 걸로 비교를 하진 않습니다. 부피라든가. 3번에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양이 달라지며 많아지면 물질의 특성이 달라진다. X. 특성은 바뀌지 않아요. 양과 무관해요. 그 다음 2번에 정답은 2번이죠. 부피는 특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3번에 물 또는 물질의 부피를 질량으로 나눈 값이다. 반대가 되었죠. 질량을 부피로 나눈 거기 때문에 X입니다. 말장난이에요. 국어 문제입니다. 국어 문제. 아시겠죠? 이런 거를 틀렸다고 여러분들이 과학을 못한다가 아니라 내가 문제를 읽는 방법을 아직 잘 모르는구나 정도로 보시면 돼. 읽어내는 거야. 그래서 질량을 부피로 나눠주셔야 되고요. 이번에 밀도의 단위는 그램 퍼 세제곱센티미터, 그램 퍼 밀리리터 맞습니다. 동그라미. 세 번째, 두 물질의 부피가 같을 때 질량이 작을수록 밀도가 작습니다. X. 부피분의 질량인데 질량이 작으면 밀도가 작지. 분자값이잖아, 질량이. 아시겠지? 분모의 부피가 분자의 질량이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 4번에 질량이 20g인 돌을 50ml의 물이 담긴 눈금 실린더에 넣었더니 물의 부피가 늘어 60이 되었대. 돌의 밀도는 얼마일까? 라고 물어봤거든요.
자, 지금 물의 부피가 50에서 60으로 늘었지? 그러면 늘어난 이 10이 돌의 부피겠다, 그죠? 질량이 20이잖아. 밀도는 2g per 세제곱센티미터. 뭐, 다음부터 웬만하면 써주세요. 수학도 그렇고, 과학도 그렇고, 웬만하면 단위 있으면 단위 써주면 좋습니다. 길이를 구하시오? 그러면 단위 써주시고요. 알겠지? 뭐 길이가 x다. x를 구하시오? 그럼 단위 안 써도 됩니다. 숫자를 물어보는 거여서. 근데 여기서 밀도를 구하시오니까 단위 써주세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5번에 A에서 D까지의 밀도를 모두 구하래. A의 밀도는 일단 단위 무시하고 얘기할게요. 4. B는 1. 그 다음 C도 미안합니다. C는 1.5 혹은 2분의 3. A와 D만 구하면 되니? 그렇네. 잘했어, 다 구한 사람들은. 일단 다 구해보자. D는 0.5, 2분의 1. 그지? 그 다음 E는 1이다, 되지? 그래서 같은 물질인 건 누구랑 누구게? B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같은 물질로 예상되는 거라고 얘기하는 게 같을지 다를지는 아직 몰라. 근데 같을 가능성은 있다, 이거야. 이유는 밀도가 같으니까. 그 다음 6번에 밀도의 부등호를 쓰래. E가 제일 크고요. 이쪽으로 입 벌려주시면 됩니다. 알겠지? 부등호 열어주시고요. E, D, C, B, A 순이면 됩니다. 그 다음 7번에 밀도죠. 다음 현상은 밀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륨을 채운 비행선이 위로 떠오르거나 구명조끼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서 이번 주 숙제는요. 13쪽까지가 숙제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숙제 틀린 거 한번 마저 고쳐보시고요. 덜 하신 분들은 내일까지 좀 부탁할게. 알겠지? 내일 제이는 내일 어차피 오니까 그지? 내일까지 좀 부탁드리고요. 13쪽까지 문제 잘 풀어주시면 되겠고 다음 주에 특성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갈 거거든요. 특성은 이제 한 2주 정도 더 하면 끝이라서 요거 끝내고 나면 넘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쌤 목표는 요번 12월 달부터는 중2 2학기 진도 넘어가는 걸로 얘기를 할 거고요. 12월 말부터는 시간표가 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지금 쌤도 지금 여러 가지로 시간표 좀 조정 중이야. 아마 초등학교 다니는 친구들은 지금 5학년은 어차피 내년에도 똑같이니까 상관없는데 아마 내년 중학교 들어간 친구들은 시간표가 변경이 좀 될 거거든? 알겠지? 변경이 될 거라서 그거는 쌤이 좀 안내를 해드릴게요. 고생했습니다. 아마 12월 한 중순쯤 되면 시간표 나올 거야. 먼저 아마 안내 나갈 거예요. 고생했습니다. 잘 가요.